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돈이 듭니다. 매달 우리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인상하든지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지원하든지 해야 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료 징수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껏 지켜진 애는 거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는 당장의 병원비가 적은 게 좋은 것이고 또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환자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면서 또 이를 해결하려고 가입한 실손보험과 많은 갈등을 이야기하는 비급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이대함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비급여입니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료 행위나 약제 등 비급여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도 기준 건강보험 우리나라 보장률은 65.3%였습니다. 이를 비용으로 보면 총 진료비 약 102조 8천억 원 중에서 건강보험이 67조 1천억 원을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이달 초에 쿠키뉴스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 중 63.6%가 지금보다 더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재원이 충분하다면 국민들이 바람처럼 보장성 강화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건보 지출은 이미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한쪽만 보지 말고 비용과 혜택을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은 많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의 파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건강보험 2단계 개편 관련 영상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급여인가 비급여인가의 문제는 환자뿐 아니라 병원 종사자들도 상당히 불편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급여 비급여에 대한 갈등은 실무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빈번한 상황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건강보험의 급여와 비급여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혜택 여부에 따라서 건강보험이 부담을 하고 환자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급여와 그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비급여로 진료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 항목으로 공단 부담금과 그리고 본인 일부 부담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일부 부담이란 급여 항목 중에서 환자 본인이 병원의 규모나 종별이죠.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외래, 입원, 또 산정특례로 암이라든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그리고 야간가산 등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은 건강보험의 대상이긴 하지만 실제 진료비 지원이 되지 않고 100% 환자가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은 안 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항목입니다. 비급여와 전액 본인 부담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액 본인 부담은 급여 항목이지만 분류는 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환자의 귀책이나 또 기준 초과 및 건강보험공단 재정 등에 따라서 환자가 보험사의 부담금까지 100%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든다면 의료 전달 체계를 무시하고 의료 소견서를 가지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응급증상 질환이 아닌데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관행수가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전액 본인 부담 항목은 이미 가격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것을 100대 100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실무에서는 비급여를 법정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법에서 구분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법정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의 내용은 그럼 무엇일까요? 한번 궁금해집니다. 비교를 위해서는 급여, 비급여의 고시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급여와 비급여의 기준을 약품의 경우 고시로 지정된 항목을 급여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급여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지티브 시스템인데요. 고시에 없으면 무조건 비급여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행위료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비급여 대상을 먼저 정해서 고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급여로 처리합니다.
여기에서 비급여 대상을 고시할 때 새로운 의료 행위가 있으면 이를 신청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새로운 의학기술 등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지 평가를 절친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면 고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고시된 비급여 항목을 우리는 법정 비급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임의 비급여를 다음 세 가지 경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급여 기준이 엄격해서 청구 시에 병원에서 삭감이 우려되어서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모두 징수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진료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도록 한 진료용 재료의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의료기술 또 새로운 진료용 재료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임의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입니다. 1번과 2번 사항은 건강보험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임의급여를 할 수 있는 의법행위입니다. 즉 급여로 처리해야 될 부분을 비급여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위반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3번의 경우 임의 비급여로 판단하는 주장은 이해 당사자 간에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행위의 경우에 건강보험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급여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비급여를 알아보았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우리가 임의 비급여라고 부르는 비급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건강보험 적용증에 대한 구분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업무적 실수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진료 영수증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비급여로 인한 손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도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서 비급여 안내책자 등이나 또 홈페이지 등의 항목과 가격을 고시해야 하고 비급여 진료 시에는 반드시 환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설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20년도 564항목에서 2021년도에는 52항목이 증가한 616항목을 고시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616항목을 2021년도와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앞으로 비급여 항목을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았나 한번 추측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